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옥내 소화전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얼마 전 전기차에 불이 난 아파트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났는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로 인해 큰 불로 이어질 뻔한 상황에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발빠른 대처로 피해를 막았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청라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승용차에 살짝 열린 문틈으로 희뿌연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차장에 연기가 가득 찹니다. 곧이어 경비원들이 소화전에서 호스를 끌어와 물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차량은 전기차가 아니었고 차량 결함으로 인한 화재도 아닌 것으로 본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동 대처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다만 전기차에서 불이 난 경우라면 갑자기 폭발할 위험이 있는 만큼 다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소방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연이어 차량 화재 소식이 들려오면서 불안이 커진 상황의 대응 방법의 중요함을 전했는데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하자 빠른 초동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았다는 보도였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옥내 소화전을 이용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서 진압 시도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가 알아두면 좋은 정보인 옥내 소화전 이용 방법을 시청자 톡톡Y에서 제대로 알아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초기 진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구는 대표적으로 옥내 소화전과 소화기가 있습니다. 화재 초기에 소화기, 옥내 소화전 사용은 소방차 한 대 효과와 맞먹는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초기 소화가 중요하고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중 옥내 소화전은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특정 건물은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설치가 되고 있고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화전 사용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로 소화전함을 열고 관창, 즉 노즐을 잡고 적재된 호스를 밖으로 꺼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화전 밸브를 왼쪽으로 돌려서 개방한 뒤 양손으로 관창을 잡고 불이 난 곳까지 호스를 전개하여 불을 끕니다. 마지막으로 화재 진화를 마치면 소화전 밸브를 잠그고 호스를 완전히 건조하여 복원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비상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전 사용 방법을 잘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이륜차 번호판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있었던 이륜차 번호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을 전한 짧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안전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전국 단위 번호체계 개편, 번호판 디자인 변경, 전면 번호판 도입 타당성과 같은 이륜차 번호판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간 이륜차 번호판은 일반 자동차 번호판과 비교해 크기가 작고 글자도 알아보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개최하는 공청회에서 어떤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지를 알리고 이륜차 번호판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짚어냈는데요. 이륜차 번호판 글자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의견을 반영해 공청회를 열었다고 전한 보도였는데 관련해 이륜차 번호판으로 일어나는 문제와 관련 통계 현황을 소개했다면 공청회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이륜차 번호판으로 인한 문제와 관련한 통계를 살펴봅니다. 현재 정부는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이륜차는 지난 2018년 220만 8천 대에서 2022년 219만 8천 대로 0.1% 줄었는데요.
그러나 제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이륜차 운전자는 2018년 24만 7천 명에서 2022년 35만 2천 명으로 42.5% 늘었습니다. 또 2022년에 이륜차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16만 2천 건으로 2018년보다 5.2%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은 현행 이륜차 번호판이 일반 자동차 번호판에 비해 크기뿐 아니라 표기되는 글자 도자가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지속해 제기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나도 번호판 식별이 힘들어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이륜차 번호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는 한편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륜차 번호판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인데요. 제도 도입에 필수적인 행정예고 등과 같은 후속 조치도 이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앞으로 보험 사기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알리며 관련해 간단한 내용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험 사기 알선과 유인, 권유, 광고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금융당국 조사 권한을 강화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14일부터 진행됩니다. 법을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처벌 수준을 알리고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들이 홍보에 나설 것임을 알렸는데요. 8월 14일부터 보험 사기 알선과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였는데 보도에서 언급한 처벌 내용 외에도 개정된 보험 사기 관련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Y에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내용을 살펴봅니다. 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정부와 의회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올해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 사기 알선, 광고 행위 금지, 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지난 14일부터 본격 시행됐는데요. 개정된 특별법은 보험 사기 알선, 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 사기 조사권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자 구제 등을 골자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당국의 보험 사기 조사권을 강화해 보험 사기 및 알선, 유인, 광고 행위의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의 고발,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보험 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 편취하거나 방법을 안내하고 게시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이나 방통위가 더욱 신속히 조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